어젯밤 다우나스닥반이라 원유도 추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제 후배가 어제 저한테 이런 쪽지를 보내왔어요. 왜 금리 인하도 되고 양적 완화도 할 건데 왜 원자재 시장이 떨어지냐고 해서 제가 원유 같은 경우에 만기가 19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누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할 매수를 강조한 게 그 후배가 연락 온 게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르더라도 눌릴 거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일에 말씀드렸는데 19일이 아니라 원유 만기 지금 4월물 만기가 3월 20일입니다. 제가 늘 파생시장은 토토라고 말씀드렸죠. 토토라고 말씀드리고 어느 경기 직전에 LG와 하나 같은 경기 직전에 서로가 돈 내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자재에서 거래되는 현물 가격이 본 경기라고 본다면 이거는 토토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자재에서 어느 정도 하락한 후에 그 이후에 만기가 이제 요번 주가 만기 아닙니까? 20일. 전에 이런 식으로 추가 폭락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정도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토를 반대로 걸어줄 사람들이 이쯤에서 생기니까는 얘네들이 수가 추익을 거두기 위해서 여기까지 무리하게 누르면서 무리하게 누른 채로 그냥 20일까지만 넘어가면은 선물이 현물을 누르는 효과를 내면서 즉 파생이 현물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까지 설명드리기 힘든데 그러면서 그냥 지금 4월물 투자했던 사람은 3월 20일 날 매수 투자했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고 그냥 끝납니다.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토긴 토토인데 이런 토토라고 보시면 돼요. LG와 하나가 있으면은 LG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토토냐면은 승부를 통해서 막 크게 배당받는 토토라기보다 점수제입니다. 예를 들어 10대 0이면은 뭐 여기 이쪽이 이만큼 더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0대 10이면은 더 많이 받고 2대 0이면 좀 적게 받고 이게 퍼센티지가 있는 토토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제. 그러니까 이게 등락폭에 따라서 만기날 가져가는 돈들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징하게 누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금리 인하했고 그다음에 뭐 양적 완화해서 그래서 한화가 더 유리하고 쳐요. 한화가 그러니까 모든 전력이 한화가 더 유리해. 근데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토토를 하나의 승리에 막 10대 0에 걸면 이쪽에 크게 걸면은 오히려 얘네는 이쪽을 막 20대 0으로 마감시키면서 LG에 걸어서 승부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징하게 누르는 건 진짜 20대 0, 30대 0까지 누른 거예요. 보통 한 5대 0, 10대 0 정도로 마감해도 이득을 보는데 얘네들이 엄청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선물 투기 세력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21일 날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래는 만기 날까지 끝까지 잘 누르진 않아요. 근데 요즘 최근 얼물에 들어서는 팔라듐을 보시면 하여튼 팔라듐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번 주에 만기 때까지 누르고 너무 징하게 누르게 되면은 만기 이후에 조금 탁 올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라서지 않고 좀 며칠 있다가 또 금등락하다가 올라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난번에 저희 원유가 접근했는데 그때는 일주일 정도 텀이었던 것 같아요. 만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내에 바로 만기 다음날은 아니었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또 급등해 버리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금융카페 매매는 때 있었고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20일 전에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데서까지 그렇게 징하게 하지 않는데 26불이 이제 예전 최저점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모르죠. 마음이 만기 전에는 주식처럼 움직이는 마음이다. 근데 만약에 만기 전에 이미 얘네들이 개인들이 다 마진콜 나와서 지들이 변환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은 그렇게까지 안 눌러도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 누군가가 덤비면 만기 때까지 눌러서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기 때까지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올라서 요 정도 마감해도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는 만기 전에 만약에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추가로 막 폭등해서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 물론 언제나 예외라는 거 있긴 하겠지만은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만기 이후에 그게 포지션의 변화가 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주포들이 하방을 쳐서 이득 극대화하려는 거고, 팔라딘 같은 경우에 상방으로 걔네들이 치고 있었습니다. 팔라딘은 무려 한 1000불 근처에서 2700불까지 얘네들이 끌어올렸는데, 이 폭락을 한 번에 이렇게 이뤄냅니다. 이거 거의 40% 넘는 폭락인데, 얘네들이 올리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FND라고 만기 전에 이제 선물 투자자들을 딱 금지하게, 그냥 FND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만기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의 만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만기 다음 날 바로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기까지 올리는 플레이를 해서 이 올리는 주체들이 이 수익을 확정한 후에, 그 후에 폭락이 오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만기 전후에, 그래도 이제 보통 일주일에 며칠 있다가 하는데, 지금 애들은 뭐가 급한지 그냥 너무 무리하게 올려서 그런지 바로 다음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설명되시죠? 그래서 원유던 이번 나스닥 접근이던 간에 만기 전까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원유도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 글쎄요, 다음 월물가로 누르기로 돼 있을까요? 뭐 20불 아래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상황을 보고 콘덴거나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일주일 이상이나 뭐 기간이 지났는데 안 튀어오르면은 그건 또 그 다음 월물까지 얘네들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팔라딘도 저는 한 이쯤에서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쪽 만기까지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올려 붙이더라고요. 징그러운 놈들이죠. 그냥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를 때마다 계속 하방 늘리라는 의견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원자재 시장이 왜 이렇게 꿀렁꿀렁 잘 거리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크게 해서 왜 죽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처음 투자하고 해서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천연가스 투자했다가 엄청 손해보다가, 물론 결국에는 이제 좀 회복하고 나왔었습니다만, 크게 재미는 못 보고 나왔었죠. 근데 이게 왜 죽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하단을 계속,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충 위아래를 계속 꿀렁꿀렁 거려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하방으로 무리하게 쳐놨으면은 이렇게 오를 때 마진콜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0배, 20배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방으로 치는 애들이 많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에서 마진콜 되고. 그러니까 얘들은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미국 뉴스상 선물 거래소에서 미 은행이나 그런 투자하는 투자 기관에다가 개인들의 포지션의 정보를 넘겨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매수로 걸고 있는지 매도로 걸고 있는지를 은행들이나 기관들한테 그 자료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나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들 반대로만 무조건 움직이면은 다 마진콜 당해요. 왜냐면 선물 투자하는 다수가 약간 그리고 한 계약 자체가 막 2천만 원, 1천만 원 그래요. 무리를 안 하려고 해도 나눠서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무리하게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 죽어요, 둘 다. 그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원리보다 만기 전후에서는 예를 들어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지점인데, 그때는 또 토토로 인해서 만기 전에 무조건 더 올려 붙인다. 그래서 죽는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래서 해외 선물은 개인들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무리한 투자하면은 절대 안 돼요. 무리하지 않으면 그나마 안 돼. 무리하지 않아도 콘덴고가 계속 쌓이면은 약간 희석되는 측면도 있고, 복잡한 나중에 설명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러한 한 계약에 막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게 부담돼서 소액으로 하려는 분, 해외 주식 계좌 대여 같은 거 아시죠? 그거 진짜 주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해외 대여 계좌 광고하면서 막 실시간 방송들 하는데, 얼마 전에 했던 뉴스예요. 그런 것들은 투자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돈들 그냥 들고 날른 애들이 있어요. 모든 곳이 다 그러지 않겠지만 대다수 곳들이 다 그게 이런 선물 거래소나 ETF처럼 투자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소처럼, 비트코인 거래소 여러분 투자 보호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함부로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ETF나 국내 주식에도 이제는 ETF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ETF를 이용하시고, 레버리지 주의하시고, 그리고 절대 선물 차트는 여러분 주식 차트랑 달라요. 만기라는 개념을 넣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해외 선물 망하게 됩니다. 이 정도 선물들은 나중에 선물에 대해서 제가 또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자재 투자 전까지 원자재가 그렇게 주식처럼 급등락 폭락하고 이러는 줄 예전에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만기 전후에서는 주식보다 더 합니다. 주식보다. 예, 이상입니다.